어른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봤더니요. 혼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중세어 어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. 그 결혼을 해야 뭐 진짜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이제 결혼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요소로 느껴졌는데요.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혼은 왜 생겨났는지 또 대표님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.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게 없었으면 인류가 생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인간은 어쨌든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사회적이라는 인간 간의 관계, 그리고 동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종족 보존이라든지 영속성을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사람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을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결국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만나서 내가 오롯이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아이까지 낳으면 또 다른 우주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나의 배우자, 내 편, 그리고 나의 아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,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저도 아직 이제 한 번도 안 한 상황에서 보면 과연 최근에 이 인구 절벽이 꼭 결혼을 안 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문제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지만 조금 나이를 늦춰서 2030 세대가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좀 희박하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왜 그럴지 원인을 좀 분석해 보죠. 우리나라 2030한테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짐이 있는 것 같아요. 결혼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. 뭐 결혼하면 이래야 된다.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어머니들이 사는 모습을 본 딸들, 젊은 네네. 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나 거죠, 어머니의 삶이. 저렇게 사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30들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안 하고 싶다가 이제 거의 한 50%까지 가는 게 대한민국에 큰일이 났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죠.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김연자 가수의 이제 아모르 파티 네. 뭐 가사를 많이 인용하는데 뭐 좀 불러달라고 하면 이제 대표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. 가사만 제가 말씀드리면 연애는 필수, 결혼은 선택. 여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잖아요. 사실 제가 결혼해야 될 의무감은 없습니다만 부채의식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만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책임감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비판도 있어요. 실제 그렇습니까? 저는 네. 결혼을 안 하는 선택에 대한 책임감도 따른다고 보거든요. 결혼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의사고 지금 아까 말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책임이 온다고 봐요. 그래서 어떤 책임이 더 무거울지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결혼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책하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 우리 문화가 좀 더 결혼에 대한 이득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저절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선택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아까 그 연애는 필수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.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는 꼭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인간이 외롭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보면 거기서 뭐 결혼까지 갈지 안 갈지는 또 뭐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이득이 있고 이러면 또 당연히 갈 거는데 제발 연애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연애는 필수.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이제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결혼정보업체 회사들의 어떤 그 분위기나 목표도 조금 그럼 현대에 와서는 좀 수정이 됐습니다. 저희는 어쨌든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까지 가게 되거든요. 네. 그치 저희는 그 결혼에 대한 책임까지 이렇게 막 푸시하고 싶지는 않아요. 예전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당연히 그래서 막 나를 미리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미리 잡아줘요? 성원 사례비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그걸 푸시해요. 막 이제 좀 결혼에 성사되면 만난다. 돈을 더 내는 거예요? 그런 성원 사례비를 받는 곳이 있거든요. 있었어요, 예전에. 지금도 있어요. 그래요? 그런데 그 성원 사례비에 대한 폐해를 저희가 알거든요. 그냥 좀 괜찮은데요 하면 막
부모님들을 밀어붙이는 통해서 거죠. 밀어붙이고 막 결혼을 하게끔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전 마담뚜들이 했던 그 약간 부풀림, 약간 거짓 이런 게 막 얘기가 되면서 과대 그렇죠. 포장이 과대 포장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연애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다. 그리고 이후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 사항인데 네.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결혼을 전제로 오시는 분들이라 네. 연애를 하게 되면 결국엔 나를 잡으시더라고요. 네. 또 이제는 결혼정보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명절 지나고 부모님이 아들 혹은 딸의 손을 딱 이끌고 우리 애가 멀쩡한데 왜 결혼을 안 할까요? 이러면서 데려왔다면 가장 슬픈 말이에요. 그게 멀쩡한데. 다시 멀쩡한데 그게 가장 슬픈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근데 이제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본인이 직접 돈을 모아서 그 회사를 찾아온다라고 하더라고요.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. 본전 생각. 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상형을 딱 생각해갖고 오시고요. 네. 예전에 비해서 정말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뭐 예쁘고 뭐 직업 좋고 그렇죠. 뭐 부모님 괜찮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, 의사면 다 좋아가 아니라 예. 의사 중에서도 무슨 과 전공 그거에 플러스 뭐 예를 들면 키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요. 뭐 취미는 뭐여야 되고요. 나랑 같아야 되니까. 그다음에 이분이 뭐 학교는 어느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요. 뭐 이런 집은 것까지. 어디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분들도 예, 있고요. 집은 어디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느 어느 동네에 동네에 살아야 되고, 예, 그런 그거 얘기까지를 와. 얘기하시는데 네. 저희가 가능하면 맞춰드리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늘 얘기를 해요. 그런 사람이 좋아할 사람인가, 내가 그 사람 눈에 차는 사람인가를 한번 따져보고 아. 그거를 원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매칭을 할 때 이분과 이분의 그 상황이나 수준이나 서로 좋아할 만해야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예,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무조건 나의 이상형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아요. 그 결과가 저희는 보이거든요. 네, 제가 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. 이 코로나 시국에 혼인율이 역대 최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는 호황을 누렸다 그래요?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우리의 적이 누굴까, 우리의 경쟁자가 누굴까 하면은 사실 저희는 해외여행인 것 같아요. 다른 해외여행? 경쟁사가 아니라. 어? 결혼을 해야 할,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결혼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 해외여행, 자기 개발 뭐 이런 나에게 거에 투자하는 더 거죠. 예, 투자를 어. 하는데 코로나 시국이 그거를 못하게 됐잖아요. 그쵸. 그리고 그 코로나 때 굉장히 가족의 중요성들도 많이 느끼게 됐고, 아, 내가 이렇게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게 정말 경험 못한 걸 해보니까 가족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겠네.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했다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. 예.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겠어요.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문을 두드리게 된 거고, 그 젊은 친구들 가성비 굉장히 따지잖아요. 네. 저희가 비용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 가치를 한다라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올렸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바뀐 그런 영향이 있어요. 제가 이제 방송국에 처음 방송생활 시작했을 때 방송국의 직원들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. 결혼정보회사에서. 그래서 속된 말로 도는 얘기가 뭐 기자들은 이제 등급이 뭐 가장 낫다. 나도 뭐, 네. 뭐 누구랑 비슷해 뭐 이렇게 비교당하고 그랬었는데 등급표라는 게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. 예, 제가 결혼정보회사 대표 10년 하면서 예.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너네 회사 등급표는 어떻게 돼? 나 정도 되면 몇 등급이야?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. 뭐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몇 점, 뭐 어느 직장을 다닌다 몇 점 해가지고 점수와 한들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.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찾는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그걸 등급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조건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등급으로 분류하기 네. 힘들다. 그 조건을 분류를 해서 묶어놓고 이런 부류 이렇게 저희가 얘기는 해도 예. 이거를 이 부류가 이 사람보다 낫다 높다 그러니까 서열은 매길 없다는 수가 말씀이시죠. 서열도 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등급이 저희는 이제 사진을 제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외모를 보고 미팅을 하는데 예. 그 사진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물론 이제 누가 봐도 외모는 예쁜 사람, 누가 주관적이니까. 봐도 잘생긴 사람이 있지만 예.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은데도 저는 이분으로 해주세요. 이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등급화할 수가 없어요.